안녕하십니까, 차영주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이제 그 재무제표, 미국과 한국 재무제표 차이점을 말씀 좀 드렸는데, 한국 재무제표를 그럼 어디서 보느냐라고 이제 그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소위 말해서 우리가 이제 다트에서 봅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는데, 그렇다면 다트에 들어가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또 궁금증을 갖고 계신 분들이 의외로 많으세요. 그래서 오늘은 한국 주식에서 다트를 들어가서 어떻게 우리가 재무제표를 보고 사업의 내용을 보고 주석사항까지 찾아볼 수 있는지 그 예시를 한번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많이 쓰는 포털 사이트입니다. 네이버 포털 사이트에 보면 증권란을 이제 사람들이 많이 클릭을 하죠. 증권사를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증권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종목들을 많이 보시겠죠. 자, 뭐 여러 가지 뭐 내용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삼성전자를 우리가 대표적으로 한번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를 이제 클릭을 하면 우선주하고 삼성전자가 나오니까 이제 다시 삼성전자를 클릭을 하고요.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에 대한 다양한 내용들이 나오죠.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그렇다면 화면을 좀 올려보게 된다면 보통 많은 분들이 시세라든지 차트라든지 뭐 뉴스사항 이런 것들 보고 종목 토론실 이런 거 많이 보시겠죠. 이학년 교수님도 말씀하시면 종목 토론실 보지 마세요. 별로 뭐 도움되는 거 여러분들 없습니다. 감정만 상하는데 어쨌든 뭐 여기 보면 전자공시라고 있습니다. 전자공시. 전자공시를 클릭을 하면 이렇게 전자공시에 다트 사이트가 이렇게 딱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삼성전자를 클릭을 해, 삼성전자가 이제 여기 회사명이 나왔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트를 그러면 우리가 확대해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트를 확대하면 이제 이렇게 되죠.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포털 사이트에서 다트를 직접 치셔도 되고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금융감독원 사이트를 들어가셔서 다트를 들어오셔도 되고, 아까 똑같이 그렇게 해서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회사 코드, 회사 종목, 그 다음에 기간, 여러분들 기간도 잘 설정하셔야 돼요. 삼성전자를 우리가 봐야 되는데, 삼성전자를 보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여기 보면은, 삼성전자를, 에서 사업 보고서를 우리가 보는 게 중요합니다. 분기 보고서도 물론 봐야 되지만, 근본적으로 회사의, 다트를 처음 보시는 분들은 사업 보고서를 보시는 게 좋습니다. 사업 보고서가 언제 나오죠? 3월 말에서 4월 초에 나옵니다. 사업보고서가. 따라서 요 날짜를 잘 선정을 하셔야 됩니다. 요거를 2월 1일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2월 1일로 클릭을 해서 여기 물론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일단 다 같이 검색을 한번 해보죠. 검색을 해보면 이렇게 많은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분기보고서도 나와 있고 여러 가지 나와 있는데 우리가 사업보고서 6번을 한번 클릭을 해보죠. 그러면 여기 사업보고서가 2018년 12월 말 사업보고서가 4월 1일 날 나온 게 이제 여러분들이 확인이 가능하실 겁니다. 사업보고서는 여러분들 왜 이렇게 뒤늦게 나오죠? 지난번에 말씀 안 드렸나요? 예. 사업보고서는, 그러니까 분기보고서는 분기가 마감하고 45일 이내, 그러니까, 12월 달에 마감했으면 2월 15일까지 4분기 보고서가 나오고, 사업보고서는 90일 이내에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12월 달 거는 3월 31일까지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감사보고서는 2월 28일이죠. 감사보고서는 언제까지 나오는지 혹시 아시나요? 주주총회 하기 일주일 전까지만 감사보고서가 나오면 됩니다. 어찌됐든 삼성전자 감사보고서를 일찍 제출했는데 사업보고서를 한번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확대해 주시고요. 오른쪽 상단에 사업보고서를 보면 이제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보면 여기 왼쪽에 여러분들이 보시면 회사의 개혁, 연혁 뭐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이런 것들도 한번 읽어보시면 되지만 사업의 내용을 한번 클릭해 보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사업의 내용들을 보시면 상당히 많은 양들이 나오는데 여러분들 이거 혹시 프린터 한번 해보신 분 계신가요? 삼성전자 사업보고서 프린트하면 몇 장 나올 것 같습니까? A4 기준으로. 100한 3, 40장 나올 겁니다. 100장이 보통 넘습니다. 이런 사업보고서를 충실하게 작성한 회사 같은 경우는 우리가 믿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흔히 워렌 버핏이 얘기하는 보고서를 즐겨본다라는 게 이 사업보고서를 얘기합니다. 애널리스트들이 쓴 그들이 쓴 그런 리포트가 아니라 사업보고서를 가지고 가서 본다. 이런 관점에서 보시면 이 사업의 내용을 보면 뭐 다양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최소한 이것 정도라도 처음에는 컴퓨터라 눈에 안 들어오실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사업의 내용 정도만이라도
프린트를 꼭 하셔가지고 일단 눈에 들어오면 한 두세 종목 정도 여러분들이 눈에 일단 이런 것들이 들어오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컴퓨터를 통해서 하게 된다라는 거죠. 삼성전자 같은 경우 9개 뭐 여러 가지 부문들이 있고 9개 총괄 지역이 있고 뭐 이런 내용들이 있죠. 쭉 나오다 보면 삼성전자 이제 다양한 내용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할 수 있고 경쟁 관계라든지 뭐 이런 뭐 해외에서 글로벌 기업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다 아실 수가 있는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이제 볼 때, 이제는 우리가 왜 다트에 들어왔는지로 다시 돌아보게 된다라면, 이 재무에 관련된 사항을 보기 위해서, 다트로 들어오게 된 거죠. 여기서 그렇다면, 연결 재무제표가 있고 재무제표가 있어요. 이 차이점은 뭐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KIFRS에서 작성이 되기 때문에 연결 재무제표로 나옵니다. 그러면 이 재무제표는 뭐죠? 연결 재무제표는 삼성전자가 가지고 있는 자회사에 대한 실적까지 다 포함해서 연결 재무제표로 나옵니다. 그렇다면 그냥 재무제표는 삼성전자만의 재무제표입니다. 차이점을 아시겠나요? 연결 재무제표라고 하면 자회사까지 다 포함한 것들이고 그냥 재무제표라고 하면 삼성전자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뭘 봐야 될까요? 당연히 연결 재무제표를 봐야죠. 미국에서는 뭘 본다? 일반 재무제표를 봐야 됩니다. 연결 재무제표를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연결 재무제표를 보면 여기 연결 재무상태표라고 나오죠. 기간이 나오고요. 50기, 49기, 48기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보면 쭉 이제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쭉 올리다 보면 다음에 그 재무상태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손익계산서가 나오겠죠. 이런 것들을 쭉 올리다 보면 이제 연결 손익계산서가 나옵니다.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을 파악하실 수 있는데 여기서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한 가지 의문을 자아내실 수가 있어요. 우리가 재무제표를 볼 때 주석을 봐라라고 말씀을 좀 드렸어요. 근데 여기는 여기는 물론 주석이라고 따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만 보통 주석이라고 하면 이 매출이 있을 때 매출에 관련된 것들을 주석에 따로 표시했다라고 여기 주석에 번호 표시가 나와 있는데 그게 없어요. 사업보고서인데 사업보고서에서 주석을 보라고 그랬는데 사업보고서를 보고 있는데 주석이 없어요. 이건 어디서 보죠? 자, 위에 첨부 선택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감사보고서가 제일 위에 나옵니다. 여기 연결 감사보고서를 눌러보시죠. 연결 감사보고서. 보면 여기 연결 재무제표가 또 나와 있죠. 이걸 한번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연결 재무제표. 쭉 올려보면 연결 재무제표. 자, 아까와 좀 다른 거 파악을 하셨나요? 여기 보면 주석이라고 나와있죠. 주석. 그죠? 주석이라는 게 드디어 나타났습니다. 아까 똑같이 현금인 현금성 자산 50기, 49기가 있는데 여기 주석이 있다라는 거예요. 주석 번호가 있습니다. 46, 31, 56, 31, 69, 31. 이게 무슨 내용이냐 하니 현금 및 현금성 자산. 현금도 있고 현금성 자산이라고 하면 3개월 내에 현금화할 수 있는 거. 뭐 CMA도 있고 MMDA도 있고 여러 가지 상품들이 있겠죠. 이런 것들이 어디에 들어가 있다? 주석에 들어가 있습니다. 주석 4번 항, 6번 항, 31번 항입니다. 이걸 한번 여기 이걸 하고서 쭉 내려보겠습니다. 밑에 보면 주석이 더 내려보시죠. 쭉쭉 하다 보면 이게 이제 주석이 나옵니다. 잠시만요. 좀 위로 올려보겠습니다. 이게 보면 4번이죠. 이게 지금 2번입니다. 4번으로 다시 이제 올려보겠습니다. 4번으로 올려보면 쭉쭉쭉 2번 더 올리게 되면 4번으로 이제 쭉 내용들 이제 이건 앞에 대한 설명이고요. 재무제표를 어떻게 작성한다, 작성 기준에 대한 것들입니다. 회계준칙들이 나오죠. 뭐 계속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종속기업들은 어떻게 나온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계속해서 지금 2번 항목까지 해서 내용들이 나오고 있고 나머지들은 그렇게 항목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지가 않습니다. 2-13까지 나왔네요. 계속해서 올려보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컨트롤 F로 눌러도 되지만 이게 혼동이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 많은 숫자들이 있기 때문에 배당금에 관한 내용들 조금 전에 지나갔고요.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다 나옵니다. 수익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 자, 이제 4번이 나왔습니다. 현금 및 현금성 자산. 현금이 얼마 있고 예금이 얼마 있다라는 거죠. 지금 10억, 100억, 1000억, 30조죠. 30조. 30조의 자금이 있는데 30조의 자금을 예금으로 얻고 현금은 얼마?
469억 현금으로 갖고 있다는 거죠. 삼성전자가 캐시로는 469억 캐시를 가지고 있고 나머지는 예금으로 가지고 있다. 이 예금은 어떻게 된다? 이렇게 됐다. 요구불 예금으로 가지고 있다. 요구불 예금이라는 게 뭐죠? 즉시 현금화할 수 있는 것들이죠. 따라서 이런 것들이 돼 있고 아까 4번, 6번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사용 제한된 금융상품이 있습니다. 단기 금융상품 약 630억이 사용 제한이 돼 있어요. 이게 뭐죠? 우리가 현금이 현금성 자산을 얘기할 때 이 현금에 대해서는 모두가 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사용 제한된 금융상품을 보게 된다면 약 700억가량은 사용을 못해요. 보통 우리가 법인카드 같은 거 쓸 때 은행에 예치를 해둔다라든지 뭐 마이너스 통장을 쓰기 위해서 은행에 예치해둔다는 이런 금액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700억을 빼야만, 물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어마어마한 막대한 현금이 있기 때문에 700억을 굳이 안 빼줘도 상관이 없습니다만 700억을 빼줘야만 정확하게 우리가 유동 비율을 계산할 때 이런 비율들을 계산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야. 자, 6번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에 보면 여러 가지 이제 있어요. 현금이 현금성 자산 아까 얘기한 30조가 있고 단기 금융상품이 65조가 있고 매출 채권이 있고 이런 것들이 딱 현금성 자산들이 이렇게 있다. 이제 좀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가 단순하게 다트를 봐라라고 강조들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그거 흘려 들으시죠? 언젠간 내가 다트를 한번 봐야지. 그렇지만 구체적으로 다트를 어떻게 봐야 하는지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시다라는 것들이죠. 따라서 이렇게 다트를 들어와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게 된다면 처음 보시는 분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눈에 잘 안 들어옵니다. 눈에 잘 안 들어오기 때문에 처음 보시는 분들은 반드시 프린트를 거십시오. 그렇게 해서 한두 종목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종목들, 여러분들이 관심 종목을 보시고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찾아보시게 된다면 충분히 공부하실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 팁을 알려드리면 다트를 해석하는 또 책들이 좀 있어요. 다트를 해석하는 책들이 있어요. 지난번 저희가 토요일날 강의할 때 말씀을 좀 드렸던 책도 다트를 중심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회계 관련 책들을 보실 때도 일반적인 회계 원칙도 중요합니다만 다트를 통해서 보는 그러한 것들을 매일매일 이런 거 여러분들 처음에 이거 볼 때 시간 오래 걸립니다. 한 서너 시간 걸립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몇 개 여러분들이 관심 종목이라 해봤자 솔직히 탁 까놓고 20종목 내외 아니겠습니까? 20종목이라는 거 해봤자 여러분들이 주말에 이틀을 걸쳐서 하면 약 2달이면 다 마스터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해서 여러분들이 다음부터는 다트를 통해서 기본적인 내용을 익힐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